네, 저는 이번에 월프런즈 15기로 활동하게 된 캐나다 유경험자 노채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03년생 24살이고 워홀을 떠났던 24년 기준으로는 22살이었습니다. 네, 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홀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부담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9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공은 영어 통번역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 저는 늘 항상 영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해외에서 살다가 유창한 영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또 벽도 느끼고 해외에 대한 갈망은 더더욱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ENFJ라 워낙 호기심도 많고 대학교에서 특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젊음을, 청춘을 이렇게 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그 중에서도 더 짧은 청춘, 다채롭고 재밌게 보내자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행히 마음이 맞는 언니와 함께 워홀을 떠났습니다. 또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 살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무섭지 않냐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8살 때 미국에서 1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해외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자 심사가 빡빡하고 한국인이 또 나 혼자면 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워킹홀리데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고 인생을 더욱 더 즐기고 싶으면 뭘 망설이나 그냥 바로 떠나보자 해서 바로 속전속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캐나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권 국가일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특별한 악센트가 없는 좀 정통 영어를 구사하는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미드에서나 보던 그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1순위 조건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좋은 나라일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는데요.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서도 여행지가 정말 동부, 서부, 중부 큼직큼직한 여행 명소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큰 메리트는 또 미국이 바로 옆 동네라는 점이죠.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싶으면 차 타고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실제로 저는 워홀 도중에 좀 심심한데 시애틀이나 다녀올까 싶은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버스로 3시간 만에 밴쿠버에서 시애틀로 갔습니다. 너무 낭만이 넘치지 않나요? 세 번째는 워홀이 아니면 잘 못 갈 것 같은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굳이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지 캐나다는 안 가잖아요. 정말 워홀이라는 기회가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할 나라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워홀이 활성화되어 있는 좀 후기가 많은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둘이라 또 치안, 인종, 차별 같은 것도 걱정이 됐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워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워홀 준비는 4개월 정도 했고요. 워홀 비자를 받는 건 2, 3개월 정도로 여유롭게 잡았고 저는 가자마자 일하고 싶진 않아서 또 4개월 동안 또 풀타임 정직원으로 한국에서 알바를 해서 초기 비용을 바짝 벌어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자라는 게 굉장히 괜히 어려워 보이고 깐깐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캐나다 워홀 비자 신청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수천 개의 게시물들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또 신체 검사도 비자 심사도 특별히 어려운 과정이 없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저는 파워제이라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초기 자금을 약 8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모아둔 돈에다가 알바로 벌어서 초기 자금을 좀 두둑하게 모아갔고 제가 좀 많이 잡은 편이긴 해서 보통 이제 워홀분들의 초기 자금이라고 하면은 500에서 600 정도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일을 빨리 구할 줄 알았더라면 그냥 더 빨리 떠날 걸이라는 아쉬움이 오히려 남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착착 해가도 사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워홀이라는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떠난 거지 사실 워홀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초기 숙소를 일주일을 딱 잡아놓고 갔습니다. 좀 일부러 빡세게 잡았어요. 저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씬 넘버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것도 발급을 받고 work permit이라는 종이를 받고 하면서 이제 틈틈이 또 집을 구했습니다. 당장 집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캐나다 에어비앤비가 너무 비싸서 하루빨리 집을 구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집은 보통 이제 리스라고 써져 있는 모든 간판에 다 전화를 돌려서 발품을 파는 방법부터 또 크레이지리스트나 아니면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룸쉐어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또 저도 이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 워홀 카페에서 한국인 룸메를 구하는 글도 많아요. 또 직접 메일을 넣어서 유인 신청을 한 다음에 또 답장이 오면 집을 보러 가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의 월세나 집 컨디션이 우선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또 치안, 동네 치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을 구하는 게 좀 처음에는 빡셌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집은 구하고 하루하루 달라진 삶을 여유롭게 여행하며 살다 보니 통장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냥 아예 편하게 놀려고 했는데 보름 만에 본능적으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냥 가게 들어가서 이력서 주고 나오는 그냥 레주메 드랍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언니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취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기간을 아예 그냥 여유롭게 두고 일단 인디드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다 집어넣고 또 조건 마음에 들면 일단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제 메일을 하면 온통 인디드로 가득 찼었습니다. 또 3일 정도 만에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이디야 같은 동네 카페였고 하나는 또 밴쿠버 공항 안에 있는 북미 최고 리테일 기업인 허드슨 소속 조앤더주스라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이제 문자 받고 일정 소율하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치보를 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나라와 완전 거의 동일하니까 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워킹 미션을 완수했으니 끝내주는 홀리데이를 보내야죠. 또 오프에는 그림 같은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도서관 가고 바다 보는 이런 모든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을 보냈어요. 여기서 밴쿠버를 하나 어필을 해보자면 밴쿠버는 자연과 도시가 정말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라 바다 보러 갈래? 하면은 그냥 끝내주는 해변이 버스로 몇 분 안에 있고 또 산책할래? 하면은 또 끝내주는 캐나다 대표 하이킹 명소 등이 있습니다. 또 으리으리한 다운타운에서 도시력도 충전할 수 있고 사람 사는 동네는 또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확률로 우리 워홀러들은 다 대부분 뚜벅이랄 텐데 교통편도 너무 좋고 인프라가 아예 모여 있어가지고 워홀러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가 좀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떠나면 돼요. 우리 워홀러니까요. 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어요. 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한다는 이 캐나다의 밴프와 또 도깨비 촬영 장소로 유명한 퀘벡, 몬트리올 그리고 또 심심하면 꼭 한 번씩 갔던 미국의 LA, 플로리다, 시애틀까지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었어요. 또 그중에서도 좀 특별한 기억을 꼽자면 엄마와 함께 했던 퀘벡 여행인데요. 제 세계가 넓어진 만큼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캐나다로 초대해서 함께 여행을 했었습니다. 부모님도 너가 여기 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와보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걸 다 제 카드로 사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퇴근하고 나서도 신기하게서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살면서 하루도 집 밖을 안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미드에 나을 것 같은 그런 으리으리한 식당에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껴서 식사도 하면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같이 놀러가는 이런 일상들이 너무 당연해졌어요. 이때 친구랑 불고기 비빔밥을 먹었었는데 저보다 훨씬 좋아했거든요. 이런 사소하지만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홀 그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 중 하나의 교과서인데요. 네, 온통 영어예요. 경제도 수학도 법도 다 영어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수님이 영어로 질문하실 때 부끄럽지만 미리 질문하실 것 같은 말의 답변을 그냥 미리 팝하고로 준비를 해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대답하고 더 재미있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또 처음으로 전공 수업에서 이렇게 A뿔도 받아봤습니다. 내 입으로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경험과 경력과 또 외국어 능력을 살려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중앙부처 산업통상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된 협정문을 번역을 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를 참관하는 이 모든 일상이 사실 워홀 경험이 없었다면 감히 용기 내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홀은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라는 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또 살고 싶은 삶이 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자신의 가능성을 한국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죠. 또 외국어를 실전에서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큰 목돈이 필요한 다른 일과는 달리 워홀은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부모님 지원 아예 없이 영원으로 오로지 제 힘으로만 다녀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용돈 주신 거는 비밀이지만 그래도 제 오로지 힘으로 워홀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느려도 됩니다. 빠를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좋은 선택지가 되실 거예요. 제 동료 중에서도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오늘 기분 너무 나쁘다. 오늘 일 못 간다.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해해주고 뭐라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더 황당한 사유여도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너무 빠릿빠릿하게 산다고 뭐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새로운 한계이자 동력을 찾는 분들 또 평생 해볼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실 거예요. 워홀에 갔다 온 건 후회한 적이 1도 없어가지고 저는 다들 워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낭만 찾아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제 발표를 듣고 오늘 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 더더욱 강력하게 설득하고 싶어요. 준비된다요? 떠나라고요. 여러분들의 워킹홀리데이에 행운만이 가득하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